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공부는 많이 했어요? 주말에? 특강 있었나 어제? 없었어요? 그건 굉장히 많이 했겠네요, 여러분들. 특강도 없었고. 근데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노는 사람 있어요? 계획은 공부할 계획인데 노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실망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놀고 싶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나를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긴 거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해도 되나? 51페이지. 언젠가는 이제 공부할 마음이 이길 때가 있겠죠, 또 이제. 51페이지. 50페이지. 35번. 도시원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거 나왔는데 보증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요. 뭐 이행보증금, 지급보증, 보증서 어쨌든 다 같은 말이죠. 50페이지 35번. 그래서 틀렸고 다른 건 다 했습니다. 이걸 했나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 할 차례예요? 아닌가? 요거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했죠? 했나? 69페이지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아니 69페이지 아닌데? 지구 단위 계획 안 했을 텐데? 제 책이 하도 복잡해서 55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그럼? 자, 정확하게 좀 기억하는 사람. 자, 내가 왜냐하면 학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지구 단위 계획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했어요? 시설. 지구 단위 계획도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그럼 35번 할 차례 맞는 건데? 아니야, 이건 자동차 정리야 이런 걸 했어요. 이건 기반시설 했는데? 방제시설 이런 거 했어요? 했죠, 이거는. 이건 다 했어. 이것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50페이지 할 차례 맞아요. 49페이지는 저번 주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했어요. 했죠? 했어요. 50페이지 35번. 여러분들은 예습 안 한 사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안 한 거죠. 안 한 거겠죠, 이제. 다 예습을 다 하나? 아니, 다 합니까? 나만 안 하는구나. 자, 35번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이행보증금에서 어쨌든 공적 단체는 이행보증금 있다 없다? 없다.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듣는 것, 협의 상대가 누구인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 입각에서 제가 이제 설명들을 한 거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서 찾는 거고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냥 외워가지고 이런 것들 다 까먹어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버려도 상관없어요.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건 못 외우는 거다 하는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외울 수 없고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살짝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생각해보죠. 복수라 생각하고.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에 걸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둘 이상의 시군의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 이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승인해줬어요? 이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승인해줬어요? 도지사. 둘 이상의 시군이니까. 도지사가 승인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본래 의도했던 사업이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광역계획 근처에서 광역도시계획도 도지사가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어요, 협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니까 전체적인 그런 사업과 관련된다 그러면 도정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을 오해해서 문제집 낼 때 이 사람이 해야 된다고 오해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해놓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군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이런 말 나오면 도지사 가는 경우도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론을 했지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더 쉽게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좀 큰 거 중요한 거니까 도지사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하려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군 업무와 관련되니까 또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죠. 4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뭐 굉장히 거대한 국립공원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시군 경계를 단위로 해서 도를 경계 단위에서 뭐 분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할 수 있고 그냥 시설 자체를 만약에 지금도 서울에 있는 도시철도가 구간별로 그 9호선인가가 구간별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설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지역이든 시설이든 어쨌든 분할 나오면 다 맞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서류의 송달을 대신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맞죠? 공시 송달하면 다 맞다 생각하시고 공탁 나와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택법에서도 어떤 이제 주택자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을 한국공사나 사업체가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매수인 그 주택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뭐 공시 송달, 대금 지급은 공탁 이런 말 나오면 맞다. 자,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설명할 때 자꾸 연상하면서 관련된 거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도시군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일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 받아야 동의. 항상 그냥 외우지 말고 왜 그런가 말할 때부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좀 유리하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그것까지 다 못해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그걸 그냥 막 하면 되면 3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의 받아야 되겠죠? 장애물 변경 제도도 동의 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의 주소 등이 불분명하다. 그럼 동의를 받기 곤란하잖아요. 받을 수 없겠죠? 그럴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36번. 도시공개서 사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리고 이제 5번 자체는 그냥 송달나면 맞다고 그냥 풀면 돼요. 그것은 이 제도가 없는데 억지로 뭐 송달한다는 말, 뭐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런 말 절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 어거지로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찾을 수는 없고. 도시공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네,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틀렸죠? 5년이나 틀렸고.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얼마예요? 네, 200만 초과할 때.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선로는 공동구협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수용하여야 한다예요. 전선로는. 가수관하고 무원만 수용할 수 있다예요. 가스관 가능하냐 그랬죠.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옳은 것은 했는데 3번 맞았으니까 4번은 틀렸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 5년마다. 도시군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고시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아니고 이제 10년 되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 지방의회 보고제도라든가 해제해달라고 이반 신청할 수는 있어요. 해제 이반 신청제도. 그리고 하나 더 나왔는데 나중에 동영에서 모의고사로 제가 한번 내든지 오늘 제가 복습 문제 거기 있을지도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는. 해제되려면 효력 없어지려면 몇 년 지나야 돼요? 몇 년? 20년. 자, 37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건 맞죠?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안전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아니고 5년마다.
도시군 객설 부지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은 거짓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바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과 1종구생, 2종구생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3층 이하만 돼요. 물론 그것은 해당 용도지역에 가능하면서 또 제한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1종군생이 안 되는 곳이 아니고 그냥 1종군생이 가능한 곳에서도 3층 이하의 1종군생. 다른 것이 더 많이 가능하더라도 그것만 된다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게 아니고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걸 전제로 해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군생, 3층 이하의 2종군생. 노래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틀렸고. 4번.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설 결정 효력 없어질 때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했죠? 입안 신청할 수 있다. 몇 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장3, 2, 4 했던 거예요. 장이 뭔데요? 장기 미집행시설. 몇 년 지나야 장기예요? 10년. 2년 계속 하시는 분은 화투를 좀 안 치신 분들인데 화투에서 10을 장이라고 돼요. 단풍을 장 그렇게 돼요. 이제 화투 모르는 사람들은 좀 불리하네. 10년 지나 2년 갖고 안 돼. 2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2년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해놓고 당장 눈 깜빡하고 2년 지나가는데 해제해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2년이면 요거 공법 진도 여기까지 안 나온 사람도 많을 텐데. 진도 여기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시스템이 좋아서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데 자, 몇 년 지나야 돼요? 해제 입안 신청하려면 10년. 그래 입안 신청하면 얼마 이내에 입안 여부 결정해서 통지하라고 했어요. 3개월. 그리고 해제 입안 안 해주면 얼마 이내에 해제 결정 신청을 줘요. 2개월. 그래서 장 3, 2, 4 4는 뭐예요? 해제 심사 신청. 그래서 4번 틀린 거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 지문만 보고서 뭐 이게 그냥 없다, 있다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된 분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파트를 앞에서부터 쭉 다 읽어봐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지 그 내용을 나중에 나왔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것만 딱 읽어가지고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이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나오거든 시험에서 또 이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이거는 이제 위에서 반복이네요. 36, 37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네. 50페이지 틀린 것은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 틀린 것 이런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편인데요.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공동구는 그래서 이런 그 설치라든가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어려워요. 관리계획, 광역계획은 그렇게 자주 나와서 매번 하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까지 다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여기는 이제 설치 공사를 끝냈어요. 그러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그리고 공동구의 설치 위치 이런 것들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제. 가스관은 여기에 묻을 수 있다. 전선로는 여기에 묻을 수 있다. 알려주면 그때부터 와서 걔네들이 공사하는 거예요. 이제 설치 공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이 내용을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공동구를 설치하는 그냥 계략적인 내용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내용을 알면 되는 거지 공동구 설치 공사 끝내서 그 안에 묻어는 시설 설치 뭡니까 그 공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이었는데 물론 뭐 예외적인 겁니다. 근데 통지에 나오면 여기에 하나 나올 수 있고 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주민 설명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권리관계에 직접 관련되니까 거기는 뭐 통지라든가 설명이 있을 수 있고 분양할 때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분양할 때도 분양 대상자에게 분양 대상 건축물 등의 현황 등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또 해주죠, 이제 그렇게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얘는 이제 예외적으로 했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까지 냈는가 싶은데 이제 낼 게 없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출제하는 생각 없이.
만약 전봇대가 있었어요. 지하에 묻었으면 전봇대 없애야 되겠죠? 도로는 만약에 파헤쳤으면 그냥 놔둬요?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상식이죠.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이런 게 우리 시험에 꼭 이런 걸 지문까지 낼 필요가 있나. 뭐 출제한 애가 별 의식 없이 그냥 낸 거죠, 그냥. 2번 같은 건 뭐 따로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읽어본 걸로 그냥 넘어가 돼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에 지체 없이 공동구 전용 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된다. 아주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부하는 아주 항상 공부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근데 실시 인가 고시 후에 지체 없이 부담금을 통지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언제부터 뭐 한다 이런 말들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고서는 강의를 안 해요. 그죠? 하더라도 그냥 듣고만 넘어가라 그러죠. 기억할 수 없거든요. 꼭 중요한 것들은 뭐 공식이라든가 뭘 통해서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이런 때는 무시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담금 납부 통지한다 이런 정도는 읽으시고,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수립할 때도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변경할 때도 협의 심의해야 될 것이고, 그 정도입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법에서 없어졌어요. 삭제 5번은. 있어도 제가 강의를 안 해요. 왜? 어려우니까. 나는 알지만 여러분도 몰라요. 1월 1일 기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말을. 어렵잖아요. 그죠? 매년 1회 이상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해야 되고, 매년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돼요. 정기점검을. 바뀌었어요. 여기. 1년에 1회 이상. 다시 1년에 1회 이상. 저는 이거 있을 때도 안 했어요, 제가. 기출 지문이 좀 안 해요. 이런 어려운데 뭐 그걸 다 해요. 답도 아니었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다른 거 까먹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일이에요, 5일. 5일이 뭐예요? 5년마다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5일. 얘하고 대비되는 것이 건축법에 한번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건축물 관리법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다시 5일. 하벨 39번 받고, 40번. 매수 청구에 관한 39번 봤죠? 40번. 매수 청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 한국토지택공사 발행 못해요. 도시군계획설 채권 상환기간은 매수 청구권에 나왔죠? 매수 청구권 몇 년 지나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환기간 몇 년 이내? 10년 이내. 10년입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허가 가능하면 공작물도 대체적으로 허가 가능합니다. 공작물이 건축물보다 조금 더 변고성이라든가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체가 좀 용이하죠. 해당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특광별별시장군수에게 하지 않고 해당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자에게 청구합니다. 41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이제 매수 청구 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이제 문제 볼 때 제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읽어도 지문을 봐도 되는데, 지문에서 이제 설문에 뭔가 단서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저처럼 풀 때 뭐 옳은 것은 봤다고 쳐요.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얘가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네요.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이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인 경우에는 그 대금이,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상담에 원하지 않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원하면 3천만 원도 다 그냥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건 지급 의무자가 재량인 것이지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매수 여부 결정은 얼마 이내에 해야 돼요? 6개월이죠. 2년 너무 길죠.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고 매수 가격,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법 따른다. 공익사업법에 매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강제 수용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협의 매수가 원칙이에요. 거기에 이제 매수와 관련된 절차들이 있어요. 매수가 이제 가격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재결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그럼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거는 이제 3억이다. 그럼 3억이 이제 매수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또 우리가 거부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다시 이제 재결 신청할 수 있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소송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익사업법에 따른다. 근데 이제 5번 같은 것들은 제가 뭐 엄격하게 감정가 공시지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1번 갖고 그래서 1번 갖고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54번, 54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네요. 틀린 것은 지목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다.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국토계획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이건 맞죠? 43번. 지목이 되어 토지로서 한국토지특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한 도시군 객설 부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 인정되는 경우에 옳은 것은 있어요.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구청장 매수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제가 지금 덜 읽었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위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사업 시행자면 구청장이 매수 의무자예요. 혹시 그런 표현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제가 다 읽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위로 가면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특공사가 사업시행자네요. 그럼 누가 매수 의무자예요? 한국토지특공사.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고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틀렸죠? 포함되죠?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객설 채권을 발행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한국공사 안 돼요? 누구만 돼요? 지방자치단체만 됩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갑과 이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건 맞죠? 6 나누기 2는 3. 맞죠? 6개월, 2년, 3천만 원, 3층 이하. 6 나누기 2는 3.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갑은 자신의 토지에서 2층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단독 주택만 안 돼요. 다가구 다중 공간도 안 돼요. 근데 그냥 다가구가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다중 공간까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다가구 안 됩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 되는데 다가구는 안 돼요. 여기서 다가구는 안 됩니다. 44번.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20년입니다. 20년. 그 틀렸고. 그리고 시행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20년 된 다음 날 효력일쳤던. 지방의회는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방의회는 무슨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의결만 하는 거예요. 뭐 심의하거나 감독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집행계획 수립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때가 있고. 그래서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10년이 안 되었어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광별별시장구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그 현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한다. 그럼 지방의회가 그것을 보고받고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군계획설은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요. 이제 명령 못하는 거죠. 상급기관 아니니까.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특별한 사정은 이제 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곧 할 거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제 거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권고에 따라서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입안 또는 해제를 위한 해제 결정 이걸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제. 네, 그 절차는 이렇게 한번 나왔었지만 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은데 어렵기 때문에 좀 안 했는데 상당히 오래 좀 흘렀기 때문에 지금쯤은 지문 중에 좀 슬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4번 숫자로 이제 답을 3번부터 할게요. 장기집행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를 공고받은 조금 전에 말했죠. 지방의 해제 공고할 수 있다고 했죠. 해제를 공고받은 시장군수는 그 해제를 위한 결정을 국장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입안해서 누구한테 신청하겠어요? 당연히 도지사에게 신청해야죠. 도지사에게. 도지사가 못하는, 도지사는 권한이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도 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도지사의 권한이 있는데 도지사를 넘어서 국장한테 가는 건 없어요. 시장군수가. 장기집행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을 해서 이제 해제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의회가 이제 시군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시장군수는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해서 이제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도시군 관리 결정을 해야 되고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고시 나오면 맞죠? 무슨 우리들의 자유를 구속할 때도 고시, 그것이 제한이 풀릴 때도 고시 항상 있죠. 45번.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이제 고시를 합니다. 이건 뭐 지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건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주체 같은 것들은. 답은 4번으로 이제 찾으시고. 여기 있는 절차까지는 그래서 강의를 별로 안 합니다.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음에 답은 이제 4번. 45번. 지구단위 계획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도시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 색채, 담장의 뭐 높이나 또는 간판의 크기, 색채 이런 것들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까지.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도 위반 제한할 수 있죠? 46번. 틀린 것은 주민은 도시군 관리기 위반권자에게 계획 수립이나 계획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고. 그럴 때 토지 면적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3분의 2.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될 수 있다. 얘가 3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이 30마일 때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 맨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틀릴 수가 있는 시험에서 자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여러분 시험장은 좀 더 긴장하시겠지만 이제 공부할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거 맞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니고? 네, 국장이 정합니다. 국장이 정한다.
도시적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뭐 초래가 행위를 제한한다라든가 또는 도시공관리계획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들인데 그 행위자는 마땅하지 않아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자를 대체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뭐가 있길래요? 용, 건, 용이 이런 게 필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47번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때 문제인데 29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잘 출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 불형에서 답이 5개인가가 나왔어요. 불형에서. 평소에도 나와요. 불형에서 답이 몇 개가. 근데 전혀 안 나왔던 불형에서 그동안. 그럼 어려운 거죠. 안 봤던 것들이니까. 근데 이것도 그 중에 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 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공부하는 거고요.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0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그냥 그것이 계획관리적이라면 100이니까 뭐 200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80인데서는 160까지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하게 되면 이제 용적률이 또 완화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더 플러스로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당해 용도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법이 없어요. 이런 표현은 있어요. 도시 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적률, 건폐율을 120%까지 용적률 높이를 120%가 완화할 수 있어요. 또 도시역에서는 합벽이라든가 동시에 건축물을 건축한다라든가 공동 이용하는 등의 그런 그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도 120%까지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높이는 개발진흥지구에서 그냥 공짜로 120을 줄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법이 없어요. 도시적 외의 지역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걸 강의에서 공부를 했다. 공부한 사람은 못 찾아요. 분명히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적에서 높이를 120 완화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걸 시험장에서 표출해서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나왔을 때 이걸 본 것 같은데 3번은 맞는 건데 이렇게 거의 할 거예요. 공부했다 그러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걸 안 했으면 저는 당연히 안 했는데 안 했으면 1, 2번은 맞는 거고 이제 4번 한번 볼까? 개발진흥지구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 건, 용이 정할 수 있잖아요. 정하잖아요. 정한다는 것 자체가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높이도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 있는 뭐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와의 관계, 공지 의무 같은 것도 완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리고 용건용이만 그냥 보고 들어가자. 기억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하고 그 정도만 보기로 했어요. 근데 계획관리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경우에 아파트 및 연립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개발진흥지구에 건축물의 용도 완화할 수 있죠. 근데 계획관리적에서는 아파트 연립택도 가능하지만 계획관리적 아닌 곳에서는 아파트 연립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4번, 5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꼼꼼히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랑 공부한 사람들도 3, 4, 5 중에 하나 찍어서 그냥 찾아서 해야 돼요. 1, 2번은 1, 2번 틀린 사람은 잘 없을 거고 잘 강의 안 했던 부분인데 도시적과 도시외적을 세밀하게 나눠서 안 해요. 지금도 이제 근데 자꾸 여기를 뒤집어서 물어보다니까 옛날에 했던 걸 강의한 게 아니고 제가 공동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강의한 거예요. 새로. 그거를 이제 도시외적. 그리고 3, 4, 5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3번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적에서 개발진흥기구에 120% 완화할 수 있다. 이건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용적률 완화되는 건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구나 3번 같은 답을 하는 것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게 없는 걸 물어보는 거는 이건 반칙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8,000개 조문이 넘고요. 엄청나게 조문이 복잡하고 양이 많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조문 하나가 뭐 교재로 하면 글씨 크게 하면 2페이지, 3페이지 되는 것도 있어요. 뭐 별표가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없는 거, 있는 거를 옳은가 그른가를 물어봐야 되지, 없는 걸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법시험 헌법 조문이 13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있다 없다를 물어봐요 여기서. 그래도 틀려요. 어려워서.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데. 근데 이거를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3번을 정확히 알고서 찾는 사람은 없죠. 수험생이 중에는. 자, 이제 정리하면 1번, 2번 기억하시고요. 5번 계획관리전. 원래 이제 개발진흥지구 전제하는 거지만 그거 무시하고 그거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자, 계획관리적. 아파트 연립 가능하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제 그 세 가지만 보는 거예요. 3번, 4번 보지 말고. 4번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 잘 안 하는 거고,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학문적으로 다 완성도가 높지 않은 한 무슨 말인가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48번 틀린 것은, 그러니까 3번, 4번은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어요. 써먹을 수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거고. 2번 두 개의 2도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2km 이내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어요? 지정해야 된다가 틀렸다고 있어요. 지정해야 된다는 딱 외웠잖아요. 그건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물론 저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또 흥분하면 안 되죠. 지정해야 된다는 것은 정을 떼는데 택도 없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하고, 빛의 속도가 시공을 초월한대. 초월한다. 얼마? 그러니까 시공이 얼마? 30만 하고. 개만해요. 개만해요. 이제 제가 뭐 이런 암기법 안 중이냐. 그리고 녹지가 뭘로 바뀔 때? 주상공으로 바뀌면서 30만 이상일 때. 그것만 가야지. 그것 때만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을 실제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적은 복합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후보 대상적 중 하나인데, 제가 강의 안 해요. 강연하지만 지정해야 된다가 틀렸거든요. 이걸로 찾아야 되는 걸로, 앞에 있는 걸로 찾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문제 나왔을 때는 수험생 중에 대부분이 찾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세 개인데? 갖고 틀렸다 해가지고. 그거는 입지기재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공부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개발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죠. 이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변경할 수 있는데, 원래 변경은 요걸 이제 요거까지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항상 제가 한 개를 더서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설명하는 건데, 요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이제 1종을 3종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근데 이런 곳에 지구단위 계획 적으면 거기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제 복합적인 토지 개발을 위해서. 그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 공부하면 기억이 나겠냐고요. 여러분들 이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다시 용도적을 변경할 수 있다. 뭘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이거 한 지문 중에 나오면. 근데 이것도 또 몰라도 돼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다고 하라고 했잖아요. 용도지구는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용도구역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지문에 안 나와요. 그런 말은 법이 없지만 안 나와요, 그것은. 그래서 왜냐하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용건, 용이, 기반시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거는 포함해야 되고, 뭐 다른 것들은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풀어줬다. 이 표현 좀 익숙해지라고 이거 설명한 거예요. 2번 표현을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뭐 복합적인 개발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도의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개발구역과 다르죠. 그냥 남양주시 전부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도 없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가면 돼요. 그건 저랑 공부하신 분은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관계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라가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
49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죠? 용도지구에 지정할 수 있어요. 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냥 취락지구에도 지정해서 개발을 좀 도모할 수 있죠.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몇 년밖에 안 되네. 아직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5년 갖고 안 되죠? 10년 지나야 돼요. 목욕장을 허용하지 않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지기를 하더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쉬워요, 이게. 근데 공부하면 무슨 말인가 어렵지만 일반 상업적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거기다가 목욕장을 하지 말라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했대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특별법이거든요. 그죠? 용도지역은 일반법이고 지구단위 계획은 특별법이고 그럼 뭐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 당연히. 뭐 목욕장을 왜 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지금 금방 했는데 있다.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뭐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근데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거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좀 꽤 오래됐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실시 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고시라면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일단. 그죠? 고시야 고시된 걸로 볼 거 아니에요. 작성했으면 지네들만 알고 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냈는데 이렇게는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를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한테. 어려우니까. 문제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 나오지도 않는 거를. 산업단지는 뭐가 돼요? 도시지역. 여기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다. 여기 고시가 있으니까 또 고시가 되는 거고 매립구역 공사 완료되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아직 고시 안 했거든요. 그냥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냥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는 그리고 뭐 매립구역이 매립 준공일간날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서 실제. 이건 고시가 여기 있는가 없는가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우리가 알려줬어 일단. 여기는 안 알려줬으니까 알려주고 뭐 이런 정도는 읽고 넘어가는 거지. 문제 내면서 여기 이제 고시가 없는데 그걸 고시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실제 시험 안 나와요 이제. 얘는 2번, 3번으로 풀 수 있으니까 무시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한번 나오니까 아 여기 인가고시가 없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나와. 이거 틀린 거거든요. 이제 인가고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응용 문제로 이런 데 자꾸 만들어요 문제를. 그럼 공부할 양인데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5번은 참고하지만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절대 없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그럼 이거 하면 이제 또 요거 다 찾아가지고 다 해야 돼 정리. 언제 그거 하고 있죠. 나오지도 않는 건데 답도 아니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봐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또는 지구단위 계획과 기타 도시군 관리 결정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됐어요.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그것이 실시계획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뭐 거기 고시가 있으니까 고시가 있어야 되고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실시계획에 저촉되는 기존의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을 때는 기존의 관리계획이 우선한다? 실시계획이 우선한다? 실시계획이 우선해야 되지. 기존은 국법이고 얘는 신법인데 똑같은 효력의 내용이 옛날 거와 새로운 게 있어요. 누가 우선해요? 새로운 게 우선하죠. 기존의 도시군 관리 결정은 실시계획에 따른 결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취지를 자꾸 그런 취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하면 이해가 가능한데 고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자, 3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을 3번처럼 풀어서 무슨 말 할 수 있죠? 그 말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68번까지는 했죠? 여러분들.
69페이지 29번.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죠? 네, 가끔 이제 바꾼다고 했죠. 시험에서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설 중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런데 틀렸죠.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럼 틀려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해요.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고실 1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 게 아니고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통신설로 수용되어야 돼요? 수용될 수 있어요? 되어야 됩니다.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수용되어야 한다.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시험에서 그냥 지방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제 이렇게 뭐 누구한테 제기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치지 마세요. 이와 관련해서 틀린 문제를 한번 그 지문을 이와 관련해서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고 할 수 있다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30번 옳은 것은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아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시면 공익사업법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 돼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시제는 있었던 것으로 되지만 그건 무시하고 법에는 있었던, 있은, 있는 막 법마다 달라요. 우리 법 6개인데 각각 달라. 무시하고 실시계획. 사업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된 날이 아니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매수 청구는 이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실시 계획 작성, 인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이제 실식이 있으면 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업할 거 아니에요. 얘가 매수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수용을 해가든지.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냥 건축물도 아니고 3층 이하만 단독 1종, 2종 이것만 되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주택의 증축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허가 받아야 돼요. 뭐 뽕나무밭 2000제곱미터당 50제곱미터의 잠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허가 받아야 돼요. 다 허가 받는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실시기 인가의 추수를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자, 청문. 우리에게 무엇인가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하라고 했죠? 실시기 인가 취소할 때,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할 때, 개발 행위 허가 취소할 때, 이럴 때 다 뭐 해야 돼요? 청문해야 돼요. 도시랄법이든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농지법이든 우리에게 불리한 처분할 때 청문해야 하네요. 다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 취소할 때 청문해야 하네요. 해야 돼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취소할 때 청문해야 하네요. 건축허가 취소할 때 다 청문하는 거예요. 법에서 이럴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해도 청문을 하는 거예요. 법에서 타인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할 때 청문해야 하네요. 그게 변론 절차예요, 법원에서. 그죠?
변론하잖아요. 법에 이럴 때는 이런다 해도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자는요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를 해야 돼요. 청문해야 하네요.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청문하는 거예요. 항상. 청문한다. 작년에 이제 주택법이 나왔습니다. 올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작년엔 공업화 인정의 승인 취소가 나왔는데 그건 안 나옵니다. 이제 다른 거 나와요. 어쨌든 그 취지를 그래서 내가 딱 써가지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취지를 이해해서 풀어야 돼요. 아주 경계선에 있는 모호한 게 나왔을 때는 그 어쩔 수 없이 정답 확률이 한 반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 시험을 하면 정답 확률이 아주 높아질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은 외운 사람들은 특이한 말 나오면 못 찾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행정관청 간의 승인을 취소한다. 청문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 이런 말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 공권력 담당자 간의 권력에 대한 통제할 때는 청문 없어요. 그래서 뭐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청문해야 하네요. 안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승인 취소 이런 청문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장 승인받아 하는데 그것은 청문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을 하는 것은. 자, 1번, 31번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시간 돼서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